안녕하십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는 첫 고위직 낙마입니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시했고 수리가 됐습니다. 오광수. 이거는 별도로 보고, 이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도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크게 세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제기했던 1억 4천만 원의 4인간의 채무가 7년째 있다. 이자도 안 내고 돈을 갚지도 않고 차용증만 하나 있으면 이거 다 면제가 됩니까? 차용증이 면제부입니까? 이거야말로 뇌물 정치자금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차용증 써놓고 7년간 이자도 안 주고 갚지도 않고 변제기도 지났는데 독촉도 안 하면 이거는 불법 자금 받은 거와 똑같잖아요. 제가 1억 4천의 4인간의 채무가 7년째 그대로입니다. 요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학비는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아들이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국 아들, 딸처럼 그 문제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결국은 김민석이도 수사 대상이지, 아마 총리직 수행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김민석이가요, 옛날에 2005년에 송길성 회장 SK, 거기에 2억 받은 게 있거든요. 2005년에 2억을 SK 송길성 회장한테 받고, 그리고 2007년도에 또 돈을요, 3명한테 7억 2천을 받습니다. 3명한테. 누구한테? 바로 사업가 지인, 아는 사람, 박모 씨가 있거든요. 박모 씨한테 2억 받고요. 박모 씨. 그리고 또 후원자 해가지고 2억 5천 문모 씨한테 받고요. 문모 씨한테 2억 5천. 그리고 또 강모 씨가 이번에 사고 터진 거예요. 강모 씨. 그때 박모 씨, 그 다음에 문모 씨, 그 다음에 강모 씨. 강모 씨가 김민석이하고 정치 활동을 계속 같이 하고, 이번에도 이재명 캠프 이랬던, 이렇게 3명한테 총 7억 2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모 씨는 2억 7천. 요 강모 씨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모 씨는 대학 동창입니다. 김민석. 그게 2억. 그 다음에 또 후원해주는 문모 씨한테 2억 5천인데, 중요한 거는요, 요게 7억 2천 받은 걸 수사할 때, 수사검사가 누구냐면 윤갑근 검사입니다. 윤갑근, 많이 들어봤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이분이 김민석이를 수사해가지고 그때 영장을 구속하려는데 막 당사에 숨어가지고 저항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구속됐죠. 근데 그때도 돈 빌릴 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 야, 나중에 돈 빌린 게 문제되면 빌린 걸로 하면 되지. 나중에 시비거리가 있다면 빌린 것으로 하자. 송금 날짜로 차용증을 써두어라. 이런 식으로 동창, 대학 동기 박모 씨한테 2억 받으면서 이게 시비거리가 되면 빌린 거로 꾸미면 안 되냐. 그러니까 송금한 날짜로 차용증 하나 만들어 놔라. 야, 이게 김민석이가 항상 이런 짓을 해요. 김민석이가. 그래가지고 차용증 받고 빌렸다고 우겼죠. 근데 그때 윤갑근 검사가 기소하고, 그때 판사가 1심의 부장판사가 홍성면이라고 제일 똑똑한 역대 대법원장이 거론되던 홍성면, 승리할 때 제가 워낙 유명한 판사를 했잖아요. 홍성면. 이번에 대법원장이 많이 거론됐던 1순위로. 홍성면 부장판사가 1심에서 야, 그게 차용증 쓴다고 면죄부가 되냐? 이래가지고 징역형을 때린 거예요.
징역형을 때린 거예요. 그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 2천, 이런 식으로 1심에서 때린 거예요. 그런데 항소회가 2심에 판사가 이제 좌파 판사야. 2심의 그 부장판사가 이강원 부장판사가 김민석이 좀 봐준 거죠. 야, 집행유예 받으면 10년간 정치 못하는데 그래도 지인들한테 받은 건데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그 벌금형으로 바꿔줘버려. 7억 2천 받았는데 벌금형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그때 항소심에서 이강원 부장판사가 이제 그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천 똑같아요. 이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민일령 대법관이 민일령 하면 그 알죠? 이번에 뭐 정영식 그 헌재 재판관 출신하고 동서잖아요. 그 부인이 그 박선영 계속 교육감 나왔던 그 민일령 대법관이 이분이 결국 김민석이를 대법원에서 유죄. 그래서 이제 김민석이가 7억 2천이 있었는데 근데 김민석이가 10년 동안 돈 안 내다가 1억밖에 안 낸 거죠. 10년 동안.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머지 추징금을 완납했다. 요 의혹도 제가 말했고요. 근데 요거 3명 받은 사람 중에 강모 씨라고 있잖아요. 강모. 이 사람이요. 또 근데 2018년에 7년 전이죠. 이렇게 처벌받았는데 또 4천만 원을 빌려준 거야. 4천만 원을. 근데 그게 기간은 5년 뒤에 갚는 걸로, 이자는 2.5%, 연리 2.5%, 5년 뒤에 갚는 걸로. 근데 그걸 이자도 안 내고 10원독이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더라. 이거는 그냥 준 거죠. 이 강모 씨라는 사람이 실제 김민석이가 꼬마 민주당처럼 이름마가 민주당 할 때 당대표도 하고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서 또 체육 담당기 선거 캠프에도 일하고 이런 게 강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이한테 실제는 4천 줬는데 차용증을 근데 면죄부처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왜? 그 전에 판례하고 똑같거든. 그 전에도 차용증 썼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번에도 4천만 원 차용증만 있지 이자도 안 내고 그 다음에 갚지도 않았다. 5년 지났는데. 근데 총 4인간의 채무가 1억 4천이라 했잖아요. 1억 4천.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전부 1,000만 원씩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차용증을 쫙 써주고 그 사람들도 독촉을 안 하는 거지. 7년 동안에 돈 갚으라 소리를 안 해. 그리고 김민석이가 이번에 현금이 6천만 원 있잖아. 이것도 갚지도 않아. 이거는 이제 차용을 빙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분명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변제기 지나도 안 갚고 독촉도 안 하고 이자도 안 내고 그러면 이게 과거의 판례하고 똑같으니까 김민석이는 총리할 때가 아니고 빨리 사법 처리 대상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이게 심각합니다. 참. 돈을 어떻게 똑같은 사람한테 처벌받고도 또 4천을 또 똑같은 방법으로 받는다. 간댕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이거는 도저히 못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9명한테 1,000만 원씩을 빌린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이냐고. 하루에 1,000만 원씩을 빌린다. 그리고 안 갚는다. 7년 동안. 이거는 진짜 질이 안 좋은 악질 중에 악질이다. 이게 어제 첫 문제. 이거는 이제 크게 문제 될 겁니다. 이거는 수사 대상이다. 첫째 문제. 이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아들 문제. 이것도 심각한, 이게 더 여론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들 문제가 있는데, 김민석이가, 아들은 이제 어때요? 김민석이 다 알죠? 원래는 서울대 동문회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원래는 이제 김자영이라고요. KBS 아나운서 서울대 동문 김자영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3년간 살다가 2014년에 이혼했거든요. 2014년에 이혼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이제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딸은 이제 김비단, 이름이 비단이야, 비단. 아들은 이제 김희단. 야, 이름이 단자 돌림으로 딸은 김비단. 1993년생이야. 비단. 그 다음에 아들은
시단은 이제 2005년생이에요. 2005년생이니까 최근에 딱 그 맞잖아요. 대학 갈. 이렇게 딸 하나, 아들 하나. 이게 전처 김자영 씨하고 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17, 18년에 이후에 신길 교회에서 재혼했다고 돼 있잖아요. 재혼한 부인은 이제 그 이태린 재혼했잖아요. 자, 요 상황에서 아들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다. 아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이래 돼 있네. 아들이 이제 그 국내 학교 우리나라에서도요. 가장 이제 그 학비가 비싼 국제 고등학교, 이게 청심 국제고등학교야. 청심 국제고등학교. 영어로 하는, 와, 이게 그 수업에 영어 나니까 학비가요. 학비가 이제 그 1년에 연간 학비만 한 2,300만 원, 2,200, 학비만 엄청나게 비싼 청심 국제고등학교 노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뉴욕주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코넬 대학교에 경제학과 들어간 거야. 여기는 이제 그 학비가 수업료가 1년에 9천만 원이 넘어 1억 가까이 돼요. 학비만 1억대. 근데 그 많은 과연 이게 그 애 학비, 더 나가면 이게 생활비, 이런 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김민석이가 2020년에 추징금이 6억 2천 남아있었다. 6억 2천. 그 자기는 이게 국회의원 당선되면 세비를 가지고 추징금 내겠다. 그래서 세비를 10원도 안 쓰면 국회의원 월급, 10원도 안 쓰면 이게 딱 추징금에 맞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6억 2천을 변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그 수입 어디서 샀어요? 세비를 10원도 안 쓰면 본인 추징금 낸다. 저게 분석했잖아요. 근데 애 학비만 연간 이게 1억이 넘는다. 생활비하고 하면 이게 몇 억이 들겠죠. 그 돈은 이게 어디서 샀을까? 추징금도 다 환납하고. 전부 이게 이거 빌린 걸로 꾸미 낳고 안 갚는 거 아닌가? 여러 데 이거 의혹이 드는 거죠. 이 부분도 이게 철저하게 자금 거꾸로 이게 추적해야 돼요. 이제 소득이 어디서 났니? 수입이 얼마니부터 국회의원 월급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쓴 거, 저 그때 그랬잖아. 추징금 낸 거, 카드 쓴 거, 학비 낸 거. 그럼 이게 돈이 어디서 났니? 이렇게 추궁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자기는 이게 뭐 부인이 애 키웠다는데, 그럼 이게 부인한테 생활비 양육비 안 주면 부인은 이게 돈이 어디서 났니? 부인이 직업이 있냐? 김자영 아나운서가. 그것도 이게 따져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금 흐름을 이게 철저하게 조사해 봐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의혹입니다. 자, 근데 특히 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 아들이 아버지 도와주면서 우리 아버지는요, 대화도 자주 하고요, 맛있는 것도 이게 많이 사주세요. 와, 돈도 하나도 없는 놈이 국회의원 월급 받아가 추징금 다 낸 사람이, 야, 김민석인데 어디서도 돈이 나가지고 아들한테 맛있는 걸 많이 사준다면서 돈 펑펑 잘 쓰는 걸 나 들었어. 조국이는 커피 한 잔 안 사주지만 김민석에게 맛있는 거 소고기 뭐 해 잘 사준다는 이야기 여러 군데 들었는데 과연 이게 돈은 어디서 났냐 이 말입니다. 월급은 이게 추징금 딱 맞으니까 아들이 그 인터뷰한 거예요. 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준다고. 근데 문제는요, 이 아들이 청심국제고등학교 나오고 코넬대 가려면 이게 뭐가 필요하다? 스펙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미국 대학교 가려면 이게 스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조국이도 있지만 한동훈 딸도 이게 막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도 있잖아요. 한동훈 특검법. 근데 아들이 고등학교 때 비영리 사단처럼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뭐 표절을 방지하는 이런 게 법안 같은 거 있잖아요. 논문 표절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데 법안 같은 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런 걸 이게 아들이 고3이 그걸 하는 거예요. 고3이 아들이. 근데 이걸 이게 실제 국회 아들이 고3 때 만든 법을 김민석이하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법안이 발의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물론 통과는 안 됐어. 그러면 이게 자기 활동에 내가 고3 때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실제 국회에서 발의까지 됐다. 이러면 이게 코넬대 들어갈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지.
과연 이게 그 코넬 때 썼을까 안 썼을까? 본인은 이게 말 안 하지.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죠. 코넬 때 그 자료 나게 뭘 냈느냐? 과연 이게 그 스펙을 대학 들어갈 때 활용했냐 안 했냐? 아들 스펙 만들어 주려고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출하면 이거는 이제 그 심각한 아빠 찬스. 이거야말로 이게 조국이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 법안을 아들이 습작한 아들이 고3 때 만든 이런 이제 그 법안을 발의한다. 이거는 이제 그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이야기다. 이게 TV조선의 단독 보도예요. TV조선에서 단독 보도 김민석 아들이 만든 비영리단체. 그런데 그 고교 때 만든 법안 이게 의원실에서 막 세미나도 하고요. 이걸 실제 발의를 했다는 거죠. 그때 김민석이도 명단 올려서 그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고교 시절에. 그게 내용이 법안이 뭐냐면 표절 예방 교육을 필수화하는 이런 데 그 입법이죠. 이런 데 그 법안. 이게 바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야. 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아들이 고3 때 막 세미나도 하고 국회 이런 거 하면서 그 아들이 고3 때 활동한 비영리단체 이걸 이렇게 실제 발의하면 그러면 이게 그 대학 들어갈 때 야, 이 아들 참 이게 천재구나. 뭐 이러면서 이게 그 큰 가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의혹도 그 철저하게 파헤쳐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요. 그 외에도 이게 뭐 이상한 게 많네. 이 아들이요. 또 이상한 단체 하나 만들어가 한국하고 인도네시아에 가면 넓은 나라니까 거기 그 한글을 쓰는 부족이 있는가 봐. 인도네시아의 여러 부족 중에 한글을 쓰는 이런 데 그 부족에 한글을 보급해서 가르치자. 이런 게 운동을 하는 단체를 또 아들이 만들었네. 대단하네. 하여튼 이 아들이.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련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런 것도 아들 스펙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빠 찬스. 야, 조국이는 이게 뭐 저리 가라네. 조국이는. 아들에게 어떻게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아들이 한글, 그걸 발의를 하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한글 보급, 이걸 또 세미나를 해서 아들을 뭐 국제적인 영웅처럼 만들어주는 이런 걸 했다. 이게 의혹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입시나 교육 문제는 상당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요, 병력 문제, 그 다음에 입시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문제, 여기는 아주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저는 김민석이가 낙마하지 않을까.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도 이게 똑같은 걸로 차용증서 빌려가지고 7억 2천 유죄가 나왔는데 똑같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또 이게 변제기가 5년인데 7년 동안 안 갚았다. 그 사람하고 지금도 이재명 캠프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10명한테 그때 민주연구원 원장 할 때거든. 2017년 10명한테 하루에 1,000만 원씩 싹 그단 거야. 돈 안 갚아. 이거는 인간도 아니죠. 그래서 1억 4천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첫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월급으로 10원 안 써도 추징금 6억 2천 완납이 어려운데. 근데 아들이 청심국제고 미국 코넬 부탁이 엄청나죠. 이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 문제도 철저하게 추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아빠 찬스로 입법권을 사유하거나 국회, 이걸 세미나나 막 열어주는 이것도 큰 문제다. 세 번째. 그 외에도요. 이놈이 인간도 아니죠. 왜? 계속 미국 문화원 전가회가 징역 실형 4년인가 미국 문화원 전가회자 아닙니까? 김민석이가. 근데 자기는 미국의 케네디 스쿨부터 미국의 유학은 다 갔다 와. 이런 게 좌파들이 하는 짓이잖아. 옛날에 보면 임종석, 박원순, 전부 윤미향 이런 사람들 보면 좌파들은요. 자기들은 전부 막 미국 물러가라. 미국 박살내야 된다. 양키 고홈 막 이렇게 떠들다가요. 또 나중에 가면 자기 아들이나 자기들에게 또 미국 가서 유학한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부끄럽잖아요. 그거는 워낙 흔하니까 네 번째 거 빼더라도 앞에 세 개는 도저히 못 빠져나간다. 제가
김민석에 대해서 세 번째 검증입니다. 처음에 60대 부부가 15장짜리 유서를 써놓고 김민석이한테 8억 4천 뜯기고 10원도 못 받아 극단적인 선택한 이걸 제가 처음 방송했고, 그 다음에 2탄으로 1억 4천에 4년간에 채무하고 추징금 6억 2천이 수상하다. 이걸 두 번째 방송했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로 아들 문제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억 4천 중에 실제 옛날 강모 씨가 그대로 또 있더라. 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 정도면 그 충분히 저는 낙마시킬 수 있다. 오늘 오강수에 이어서 김민석이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된다. 이 형이 김민웅이잖아. 형이 촛불행동의 대표야. 김민웅.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끌어내리고 아마 동생이 총리 된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김민석을 끌어내려야 심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